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해임시회가 종단의 직영사찰인 관악산 연주암과 선본사를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남양주 묘적사주지 황풍스님이 괴한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일부 사찰에서도 계곡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인도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에 앞서 국내 예비순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천막 동안거 현장을 다룬 영화 아홉 스님에 대한 관람평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종단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제 불사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종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해임시회가 종단의 직영사찰인 관악산 연주암과 선본사를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남양주 묘적사주지 환풍스님이 괴한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 즉 직영사찰인 관악산 연주암과 팔공산 갓바위로 잘 알려진 선본사가 직영사찰에서 해제돼 특별분담금 사찰로 전환됐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임시회 이틀째 회의를 열어 연주암과 선본사의 직영사찰 해제와 특별분담 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찰은 지역 교구 소속으로 종단의 직접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사찰 운영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찰이 총무원회에서 너무 분담금은 납부하지만 운영과 이런 것을 간섭한다고 해서 신도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교구 중심제로 가는 저희 종단 방침에 의해서 종회위원이자 남양주 묘적사주지 환풍스님이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수행환경 침해 사례로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묘적사, 공선사 말씀드린 묘적사 뒤에 이제 파악된 것만 해도 한 40여만 평이 아마 굉장히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는 과정에서 주의스님이 이렇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종회는 교구별 재적승 숫자에 비례해 중앙종회위원 의석수를 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이어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의 분담금 10% 감면 등을 담은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 경정 예산안도 269억 8,700만 원으로 가결했습니다. 조계종의 사법기관인 재심호계위원회는 전 사서실장 심경스님을 선출하고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법원스님,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재민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는 일관스님의 후임에 호산스님과 환풍스님, 현문스님의 후임으로는 경우스님과 종고스님을 복수 추천했고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는 정인스님과 경성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책질의와 주요 법 개정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일부 사찰에서도 계곡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 4동에 위치한 황련사에서는 밤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법당 옆 토사가 쏟아져 내려 계곡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사가 쏟아져 내리자 스님과 신도들은 삽을 든 채 맨몸으로 법당을 사수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물이 빠지자 계곡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사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인도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에 앞서 국내 예비 순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공주 예비 순례는 당초 6박 7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축소됐습니다. 공주 예비 순례는 인도 만행결사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돼 27일 입제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28일부터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예불을 올리고 새벽 4시부터 본격적인 걷기 순례에 나서서 매일 30.5km를 걷습니다. 아침과 점심 공양은 주먹밥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에 예정됐던 강연과 토론회 등은 취소됐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천막 동안거 현장을 다룬 영화 아홉 스님이 불자와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영화 아홉 스님을 관람한 복지시설 종사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관람평 공모전이 열려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천막 동안거 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 영화의 주역으로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 결사에 참여했던 호산 스님과 도림 스님이 조계종 전법회관을 찾았습니다. 아홉 스님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평 공모전 시상식 현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시설협의회는 지난 5월 영화 아홉 스님 개봉과 동시에 산하복지시설 종사자와 가족 1000여 명에게 영화 관람을 지원하고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아홉 스님의 치열했던 수행 정신을 응원하고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감명과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불교 수행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관람평 공모전은 내용의 표현력과 창의성을 평가해 모두 6팀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고 상장과 상금, 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권이 전달됐습니다. 최우수상은 철산 종합사회복지관 안혜란 씨 등 5명의 사회복지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 베스트 대사부터 아홉 스님 사행시, 여기에 재치 있는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관람평까지 곁들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문관 수행이라는 엄청난 이런 수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팀원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팀원도 있었고, 우수상은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낀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종사자의 자녀 황진경 씨에게, 장려상은 천막결사 청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인상적으로 풀어낸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 안경희 씨 등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90일 동안 또 못 갈아입고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정말 무거운 수행할 때 혼잣말이라도 안 하시는지 해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상월선언 수행자 호산 스님은 불자들의 가슴 절절한 영화 관람 소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면서 천막결사가 아홉 스님만을 위한 결사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관람평을 해서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갑자기 눈도 좀 뜨거워지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로 어디서 정진을 하든 함께한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다음 주 27일부터 공주에서 열리는 걷기 명상 순례가 마무리되면 순례길 사진전과 함께 대중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법정 스님의 유지를 잇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이 생전 수행했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법정 스님이 태어나서 자란 해남 문내면 선두리 마을, 은사 효봉 스님을 모셨던 통영 미래사, 무소유의 가르침을 배운 하동 쌍계사, 비구계를 받은 양산 영축산 통도사,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뜻을 세운 해인사 등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봉은사와 순천 조계산 송광사와 불이람, 서울 길상사 등을 담은 사진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맑고 향기롭게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와 사진 파일을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9월 9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작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이 밖에 우수상 3명과 장려상 6명, 입선 20명에게도 상장과 상금, 법정 스님 사진첩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에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종단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제 불사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종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끄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비롯한 일선 비구니 사찰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단적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 내역입니다. 지난 2월 한마음 선언에 4,150여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코로나19 지원금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임원진도 위기 극복을 위해 3천만 원을 모아 아름다운 동행에 전했습니다.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제 불사를 위한 동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먼저 세원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지난달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 등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계룡대 영해법당 신축 불사를 위해 써달라며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회 충남지회도 지역 사찰 스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1,000만 원의 불사금을 종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에 속한 19개 지회 가운데 첫 동참이란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 저기 있는 계룡대 영해법당에 우리가 작지만 성의를 좀 펴야 하지 않냐 한 공의가 모아져가지고 이제 논의 끝에 그 영해법당에 이렇게 후원금을 내게 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잇따른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부 행렬에 감사를 표하며 비구니회 발전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비구니회 운영하는 시기도 어려울 텐데 또 이렇게 100만 원력까지 챙겨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한국 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계 안팎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위한 기부 행렬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웰빙 사찰 음식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조계종 청주 월명사 주지 직연 스님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찰 음식 조리법을 대중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런 도토리 모기 전부터 여름철 불편한 속을 달래기 위한 영양 만점의 장국죽,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새송이 구이까지 소박한 재료로 자연의 풍미를 담은 사찰 음식들입니다. 사찰 음식의 명인 조계종 청주 월명사 주지 직연 스님이 매주 2차례씩 대중에게 불교의 가치와 건강을 담은 사찰 음식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강연회는 계절별 식재료 소개와 활용법, 사찰 음식을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일단 사찰 음식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마음 자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사실 음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는 그런 나눔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많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당초 올해 초 진행될 예정이던 직연 스님의 사찰 음식 강연회는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최근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직연 스님에게 사찰 음식 강연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연회에 참여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평소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사찰 음식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래도 수강생이 많아진 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육식 때문에 일어나는 요인도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 채소 요리를 위해서 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수강생도 늘어나서 또 배우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바깥 음식 이제 파마늘 넣는 이제 그런 음식을 자주 해 먹었었는데 여기서 옆에 스님이랑 같이 준비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행자의 음식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 먹거리로 인정받는 사찰 음식. 특히 직연 스님은 해마다 지역민들을 위한 사찰 음식 나눔 행사를 비롯해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공양에 나서는 등 사찰 음식을 통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재료와 전통 조리법이 어우러져 자연의 맛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사찰 음식. 사찰 음식 조리는 곧 수행이라는 직연 스님. 사찰 음식이 세계 최고의 웰빙 음식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직연 스님의 사찰 음식 조리 비법 전수는 계속될 겁니다. BBS 뉴스 열한철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천년고찰 절터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불교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주시 사암연합회 회장 청곡 스님과 부회장 도윤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스님 10여 명은 경기도 여주시청을 방문해 이항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천년고찰 고달사지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주 천년가스 발전소의 지상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주시 사암연합회는 SK-ENS의 북내변 SK발전소 송전선로 사업은 당초 땅속에 송전선로를 묻는 지중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약속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주 고달사주지 도윤 스님은 송전탑이 들어설 자리는 천년고찰 고달사지와 취암사지터가 있는 곳이라며 수행 환경과 문화 유적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주 고달사는 8세기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사찰로 고달사 절터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과 보물 제6호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보물 제8호 고달사지 석불좌 등이 남아있으며 지난 2000년 이후 경기 도립박물관이 고달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꼽는다면 단연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를 들 수 있는데요. 불교미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수월관음도의 세계를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에 김호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은은한 미소로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꼼지락거리는 듯한 선제동자의 손과 발가락은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원작보다 얼굴 선과 눈매를 둥글고 부드럽게 다듬어 여성성이 돋보입니다. 일본 경신사에 있는 수월관음도를 전통 기법으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떨릴까봐 숨을 참고 그린 물방울선은 유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넓은 여백은 사유의 공간으로 남겨놨습니다. 역시 일본에 있는 우아한 자태의 양묘관음도를 모사했습니다. 20년 전 수월관음도를 본 뒤 전공을 바꿔 불교미술에 입문한 조일학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서양화를 하다가 우연히 고려불화 도록에 수월관음도를 보고 그 영상이 계속 몸에 이제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음 생에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3년이 지나니까 제가 붓을 들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준비 과정이나 그리는 자세가 힘들기도 하지만 불화의 화려한 색깔과 문양에 매료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는데 보통 6달에서 1년은 걸리는데 한 번 집중하면 끼니도 거른 채 붓을 잡습니다. 이제 몸이 접히기 때문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서 하는데 웬 노동일까 생각인데 시간이 그냥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가 이렇게 매력적인 장르는 처음 봤어요. 15,000명의 부처님을 그리는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에는 지극한 불심이 뒷받침됐습니다. 매일 아침 경전 읽기는 필수. 작품 하나에 삶을 걸 정도의 절실함까지 더해져 우리 전통 회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항상 아침에 그 금강경, 그 관세음보살 봉품하고 두 경전을 읽고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요. 특히 이제 15,000불도 할 때는요, 제가 이거라도 완성하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의 감각과 시선을 더해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되살린 작품이 새로운 안목으로 초대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국립서울연충원이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어제부터 전 출입문을 개방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립서울연충원을 출입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 유지와 함께 모임과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현충원은 당부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특히 충원당 등 실내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세정제 사용, QR코드 작성 등 5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개최 예정이던 백제문화유산 주간 행사를 9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백제문화유산 주간은 공주와 부여, 익산 일원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 8곳이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매년 7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백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백제문화유산 주간에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보존 관리사업 추진단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명사특강과 강좌, 체험학습, 답사 등 20여 개의 고품격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경된 행사 일정이나 프로그램 내용 등을 8월 중에 백제문화유산 주간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천막 동안거 현장을 다룬 영화 아홉스님에 대한 관람평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상월선원 시즌2인 인도 만행결사에 앞서서 국내 예비순례는 오늘 27일부터 4박 5일간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